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성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는 4등에 당첨이 됐었고, 지금 이제 다시 또 EPL이 좀 들어왔습니다. EPL가 이제 세리로 구성이 된 승무패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버튼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토트넘은 4위, 에버튼은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토트넘이 에버튼 상대로 좀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 뭐 흐름 자체도 사실 에버튼보다는 토트넘이 더 좋죠. 근데 조금 불안한 점은 이 토트넘이 실점이 적은 팀이 아니라는 점과 많은 득점을 보여줬었던 이번 시즌이지만 어쨌든 손흥민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경기라고 보고 있고, 에버튼은 득점도 적고 실점도 적고 좀 밸런스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수비에서의 공간이 많은 팀은 분명히 맞다라고 봐요. 저는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이었다면 사실은 에버튼의 단통 패로 좀 쉽게 생각을 했었을 경기이긴 합니다. 왜냐면 에버튼이 수비에서의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작용을 했었을 때는 사실 토트넘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그런 경기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손흥민의 부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토트넘의 승에 더 중점을 두는 거는 그래도 이선 자원이나 아니면 공격에서의 뭐 이 스피드가 있는 역습에 특화된 선수들은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토트넘이긴 해서 토트넘의 이길 가능성은 더 높은 건 맞지만 저는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엠폴리 대 제노아의 경기고요. 엠폴리는 19위, 제노아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제노아가 조금 더 강했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제노아가 더 좋긴 한데, 제노아가 좀 무승부의 빈도가, 최근 흐름에서는 좀 많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제노아는 사실 수비는 좀 괜찮은 팀인 것 같아요. 다만 수비에 비해서 공격에서의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해서 무승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경기였었는데 저는 2번 경기와 3번 경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경기 다 무승부가 좀 투표율이 몰렸는데 이렇게 무승부가 투표율이 두 경기 다 몰렸을 때 두 팀 다 무승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팀은 무승부가 아니라 승패 방향, 한 팀은 무승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번 경기가 좀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접근은 아무래도 엠폴리가 수비에서의 실점이 굉장히 좀 많은 팀이기도 하고, 저는 제노아가 득점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 자체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승패 방향으로 본다면 저는 제노아의 승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엠폴리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우디네세 대 몬차의 경기고요. 우디네세는 17위, 몬차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우디네세보다는 몬차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몬차의 득점력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몬차의 경기력은 괜찮은 팀이라고 보고 있는데 경기력에 비해서 득점이 좀 많이 안 나오는 점은 굉장히 좀 아쉽긴 한데 우디네세가 수비적으로 워낙에 불안하기 때문에 몬차가 저는 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몬차의 승보다는 무승부를 가져가는 부분은 앞선 2경기에서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우디네세가 수비적으로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 몬차에 너무 떨어져 있는 득점력, 공격에서의 그런 부분들, 경기력에 비해서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사실 몬차가 득점을 아예 못할 가능성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디네세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4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브라이튼은 9위, 크리스탈 팰리스는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기사항은 무승부가 좀 많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브라이튼이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이 홈에서의 경기고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을 받았고 크리스탈보다도 흐름이 좋고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었을 땐 사실 브라이튼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경기이긴 한데 저는 일단 브라이튼이 좀 몰렸을 때 좀 불안한 팀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많았었던 전적과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도 은근히 좀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은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밸런스가 그렇게 나쁜 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또 원정에서의 경기라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브라이튼이 그것을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크리스탈 팰리스의 세트피스나 아니면 역습 한 방에 브라이튼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풀럼의 경기고요. 벌리는 19위, 풀럼은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벌리가 풀럼 상대로 좀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근 흐름도 사실 비슷합니다. 풀럼이 시즌 초반이나 중반까지도 좀 괜찮았었다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은 좀 많이 아쉽긴 해요. 특히 득점에서의 부분들이 저는 풀럼을 좀 높게 평가했었던 부분들은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부분들 때문에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풀럼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진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생각을 했었을 때 무승부도 좀 고민이 됐었던 경기지만 상대가 벌리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리는 수비에서의 공간도 많고 풀럼은 기존의 제공권만 활용하는 축구가 아니라 역습에서의 모습들이나 뭐 이 측면에서의 공격들도 저는 좀 여전히 좋게 보는 팀 중에 하나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땐 저는 풀럼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리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포로시노 대 AC 밀란의 경기고요. 밀란은 3위, 포로시노는 이제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뭐 흐름은 사실 밀란이 더 좋고요. 저는 근데 조금 불안한 부분은 포르시노가 이 경기력이 좀 괜찮아요. 이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밸런스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은 팀이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밀란의 흐름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밀란이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너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도 아니고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저는 사실 무승부가 더 이변 쪽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린 부분들이나 프로시노가 이렇게 좀 만만한 팀은 아니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어서 저는 프로시노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볼로나 대 사솔로의 경기고요. 볼로나는 8위, 사솔로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좀 비슷하긴 한데 볼로냐가 훨씬 더 좋죠. 지금 사솔로는 실점이 워낙에 좀 닭공 스타일을 보여주는 팀이라 실점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볼로냐의 좋은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사실 볼로냐가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사솔로의 그래도 역습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로냐가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해요. 뭐 밸런스는 굉장히 좋지만 이 밸런스적인 부분들에 비해서 경기력에 비해서 좀 득점이 받쳐주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솔로가 여전히 역습이 살아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볼로냐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토리노 대 살레르니의 경기고요. 토리노는 10위, 살레르니는 2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토리노가 좀 강했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사실 토리노가 훨씬 더 좋죠. 지금 살레르니는 워낙에 좀 실점이 많고 수비가 불안한 팀이긴 해서 토리노 쪽으로 이 정도로 몰리는 거는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상대가 수비적인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살레르니라면 토리노가 충분히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도 좀 고민이 되는 경기이긴 해요. 근데 저는 토리노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보머스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고요. 보머스는 12위, 노팅엄은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보머스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사실 보머스가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보머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승무 투픽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경기이긴 한데 좀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본머스가 득점적인 부분들은 괜찮은데 실점이 좀 많고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짜임새 있는 팀을 만나면 좀 수비적으로 좀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약팀 상대로는 좀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팀이긴 한데 노팅엄이 공격과 수비 봤었을 때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가 아쉽긴 해도 공격이 좀 노팅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머스가 지금의 퍼포먼스를 생각을 했었을 때 노팅엄 상대로 더 낮은 배당과 더 많은 투표율이 몰렸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과 투표율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경기력은 본머스 쪽이지만 말씀드린 배당과 투표율을 봤었을 때는 이 경기는 좀 낚시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승부가 더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머스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첼시는 10위, 울버햄튼은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뭐 두 팀 다 좋아요. 근데 이 경기는 첼시로 좀 쉽게 결정한 부분은 지금 첼시가 최근에 좀 약팀 상대로는 좀 괜찮은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울버햄튼은 많은 득점을 어쨌든 만들어내고 있었던 황희찬이 빠진 부분들 이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때 울버햄튼을 강팀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중위권보다는 중하위권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첼시가 약팀 상대로는 좀 잘 잡아냈었던 최근의 그러한 모습들과 울버햄튼이 원정이라는 점을 생각을 했었을 때 첼시가 힘겹겠지만 저는 1점 차라도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첼시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맨유가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웨스트햄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긴 해요. 맨유는 실점이 워낙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 팀이긴 해서 사실 흐름 자체도 웨스트햄이 근소하게 조금 더 앞서는 상황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맨유를 가져간 부분은 경기력은 사실 두 팀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원정에서의 웨스트햄은 저는 여전히 불안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정에서의 웨스트햄은 강팀이 아니라 약팀 상대로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 팀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맨유가 어쨌든 홈에서는 보여주는 모습들과 흐름이 좋지 않았었다가 다시 또 저는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실점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불안한 부분은 맞지만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된 부분은 이 경기는 맨유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유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3위, 리버풀은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리버풀이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리버풀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인데, 저는 아스날이 홈인데도 불구하고 리버풀을 가져간 부분은 일단 아스날의 배당도 높게 책정이 됐고, 맞대결에서도 리버풀이 좀 강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클롭 감독이 이번 시즌까지만 하죠. 저는 이번 시즌 리버풀이 클롭 감독의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분명히 동기부여는 리버풀에게 조금 더 강한 부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사실 리버풀이 지금 실점적인 부분들도 적고 득점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원 싸움에서도 아스날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이런 배당과 맞대결에서의 부분들, 그리고 이런 동기부여적인 부분들 모두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원정이긴 하지만 리버풀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스날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아탈란타 대 라치오의 경기고요. 아탈란타는 4위, 라치오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아탈란타가 좀 라치오도 흐름이 좋은데 아탈란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한 게 아탈란타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득점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반면에 원정에서의 라치오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력이 원정에서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상대팀이 흐름이 좋은 아탈란타라면 지금 많은 득점을 최근에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라치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저는 아탈란타가 충분히 많은 득점을 보여줄 수 있고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아탈란타가 훨씬 더 좋고 경기력도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탈란타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인터밀란 대 유벤투스의 경기고요. 인터밀란은 1위, 유벤투스는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사실 두 팀 다 좋아요. 이 경기는 사실 인터밀란이 2배당을 받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유벤투스가 근소하게나마 흐름이 더 좋고 지금 최근에 패배가 없을 정도로 좋은 흐름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터밀란이 지금 밸런스가 너무 좋고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좋고 수비도 지금 굉장히 끈끈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인터밀란이 저는 경기력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무승부를 가져갔을 것 같아요. 배당을 보기 전이었다면. 근데 배당을 봤었을 때 인터밀란이 2배당을 받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해배당 기준이라서 사실 국내 배당에서는 1.6점대 배당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경기는 사실 인터밀란을 가져가는 게 배당을 봤었을 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인터밀란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